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으나 한 전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권, 특히 보수 지지층에서는 총선 이후 두 사람의 회동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워왔는데 일단은 무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오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한 전 위원장에게 오찬 회동을 제안하고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주 초 정도 회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전 위원장이 직접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정중하게 거절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분위기는 지금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한 전 위원장에게 22일 월요일 국민의힘 비대위원들과 오찬 회동이 가능한지를 의사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대통령실에서 회동을 요청할 경우에는 만사를 제치고 달려가기 마련이죠. 그리고 건강도 입원을 했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웬만하면 정말로 몸이 힘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해서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전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윤 대통령의 초청을 거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만큼 지금 앙금이 쌓여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 정확하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만큼 서운했다는 말이죠. 개인적인 서운함도 어떻게 물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과 관련한 상실감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총선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한 전 위원장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해 존경하는 분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두 사람 사이에 총선을 거치면서 조금씩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의 명품 파우치 수수 의혹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김경률 비대위원을 처음에 서울 마포을에 공천했을 때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1차 윤한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도피성 출국,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의 언론인 회칼테러 발언 이런 것 때문에 또 당에서는 대통령에게 두 사람의 경질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2차 윤한 갈등이 거론됐었습니다. 의료 대란을 둘러싸고도 당과 대통령실의 입장은 달랐죠. 결국은 한 전 위원장이 교수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중재에 나서기까지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천 과정에서도 한 전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계가 꽤 불편해졌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실제로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1호 참모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나 40년 지기 석동현 전 민주평통사무총장 이런 사람을 비롯해서 대통령의 오랜 직위들, 측근들이 공천 탈락이 서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총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총선에서 이기든 지건 앞으로 내 인생은 꽤 피곤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게 됐던 계기가 아닐까 그렇게 지금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 것 홍준표 대구시장의 분열책이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 총선 패배 직후부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해왔죠. 심지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험한 언사를 섞어가면서 비판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렇게 분열을 조장했던 홍준표 시장을 윤 대통령이 먼저 만났죠. 그것도 무려 4시간이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다는 점도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을 만나기 전부터 한 위원장에 대해서 사냥개, 까움도 안 되는 애, 배신자, 셀카놀이, 대권놀이, 정치검사 온갖 단어들을 동원해가면서 비판을 했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 폐쇄자 당했다, 다시는 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홍 시장이 4시간이나 만찬을 함께 하면서 이런 얘기도 분명히 했을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분열을 조장하는 홍 시장을 제지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어젯밤 늦게 SNS에 올린 글도 이제는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신자 프레임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바로 국민뿐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심 없고 신중하기만 하다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일 테니까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결국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정어린 조언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충정을 알아주지 못했다는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말로 아무런 사심 없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런저런 충언 내지 건의를 했는데 돌아온 것은 결국 자기 정치를 하려 한다. 이런 배신자 프레임이었다. 이런 불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를 굳이 감추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관계가 보기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1차 윤한 충돌 당시 비서실장으로부터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자들의 질문에 초청을 거절했다 사실을 그대로 밝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날짜를 잡지 못했다는 식으로 회동 무산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꼭 만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용 대변인도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한 위원장의 거절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압축하면 한 전 위원장은 총선이 끝나고 열흘도 넘게 지난 시점에 그것도 비대위원장들과 단체로 형식적으로 만나서 사진 찍는 그런 회동은 싫다. 이런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보수 진영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갈등상이 오늘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이재명과 조국은 아마 환호성을 내지르고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보수 진영은 지금 암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찾아온 정권인데 이렇게 분열돼서 다시 좌파들의 손에 넘어가도록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보수 진영 전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한 전 위원장 역시 보수 진영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한 전 위원장이 지지자들을 향해 SNS를 통해 길이 잘 안 보여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힘내면 결국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한 전 위원장이 거절하면서 당분간은 윤한 회동 성사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건강이 회복되고 만나면 된다. 한 위원장은 꼭 모셔와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이렇게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시점에 두 사람이 만나 보수 균열 우려를 불식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수 진영이 하나로 뭉쳐 108명의 22대 국회의원과 용산 대통령실이 똘똘 뭉쳐 하나로 맞서야 할 때입니다. 한 전 위원장도 지지자들에게 SNS를 통해 결국 잘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